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실적 고공행진이 그 이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어짜기다. 이런 기사가 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이 부분이 무슨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셀트리온의 자사주 취득 관련해서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16만 5천 원대를 지지 못하고 좀 이탈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 서울와이어의 박대영 기자의 이제 셀트리온 합병 이후에 주식이 매력 없는 세 가지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분이 이제 일주일 전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실적 고공행진 이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어짜기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1월 24일 기사 나왔던 기사인데 실적 고공행진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어짜기다. 셀트리온.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팬데믹 이후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계속 지어짜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다음 달 28일 합병 예정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품인 바이오시밀러를 밀어넣은 결과로 분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것 때문에 팔리지도 않아서 뭐 재고자산이 급증하고 이런 재고자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분기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비해서 반대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뭐 비교하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셀트리온의 3분기 매출이 6,723억, 영업이익 2,676억, 당기 순이익도 2,211억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히려 실적이 역성장했다. 3분기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률 자체는 7.8%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서 절반 정도로 좀 떨어졌다. 그래서 3년 평균 영업이익 10.23에도 크게 못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부터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이제 생산 개발하니까 여기에서 구매해서 다시 시장에 유통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재고자산이 늘어난다. 실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자산이 2021년도 1분기 2조에서 올해는 이게 2조 6,800억대까지 5천억 이상이 늘었다. 예, 재고가 쌓이면서 재고자산 회전율도 영향을 미치면서 매출 원가를 재고자산 나누면 이게 0.6인데 지난해 말 이게 더 악화되었다 이 말이죠. 2021년도 대비해서 재고자산 회전일수 제조할 때 이제 재무 비율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549일인데 506일 그러니까 제품이 매출로 나가는데 걸리는 날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일수가 작아야 이제 회전율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재무 비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부터 바이오시밀러 더 이제 구매하지 않고 보유한 재고만 판매해도 602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뭐 1년 반 정도 이상이 걸린다. 뭐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을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가 전혀 새롭지가 않죠. 늘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극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연도별 재고자산 추이를 과거 이제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자료를 쭉 뽑아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2010년도에 보면 얼마 안 돼요. 2011년도에도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2013년도, 2015년도부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이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을 내고 그 전에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개발 생산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이제 줬는데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지 않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재고는 늘어나고 셀트리온은 좋아집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때부터 이게 뭐냐 셀트리온 쪽에서 생산해 가지고 헬스케어로 밀어넣는데 막상 헬스케어가 제대로 팔려야 이게 궁합이 맞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미스매칭이 나올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거 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를 보시게 되면 2015년도까지 계속 이제 쌓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팔리기 시작한 데가 이제 2015년도부터 팔리기 시작했고 2017년도에 오리지널을 제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팔리기 전까지 이제 재고는 계속 쌓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부터 해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의 매출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실제로 유럽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16년 이후에는 이제 미국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이제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를 또 쌓아줍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 유럽보다 이제 사보험 시장 세계니까 또 이제 재고가 쌓이니까 또 그 당시에도 2018년, 2019년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가 막 쌓인다면서 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뒤로 보시게 되면 2017년도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요때 이제 뭐 한 7천억 정도 했으면 그 뒤에 뭐 9천억 2018년도에 좀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의 어떤 기대감이 안 나오면서 좀 주춤했지만 2019년도에 1조 그 코로나 기간에 1조 6천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제 1조 8천억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재고하고 매출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적정하게 만들어내면서 과거에 불었던 재고 논란 관련되는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엔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건 병원을 잘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처방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재고가 좀 쌓이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어떤 영향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과거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또 이제 이분이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이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도가 신선하지 못하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저희가 있는 기사들을 연거푸 주가가 올라올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제조업하고 바이오업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계속 이제 해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을 평가해서 이제 손실을 덜어내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를 유통하는 어떤 당사 사업상 재고가 많지만 재고에 대한 폐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이걸 계속 쓸 수 있는지 연장 처리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팔 수 있는 물건이니까 평가 손실을 안 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제조업 기반에서 어떤 이 핵에 관련되는 부분을 여기 적용하니까 이제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이야기도 계속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이분은 그냥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또 쓰면서 이런 재고가 많이 쌓이면 평가 손실이라든지 이런 충당금 관련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합병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저기 이익단에 영향을 준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반복되었던 이야기를 굳이 이제 이 시점에서 두 차례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재고 자산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은 이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재고 원가율을 한 20%로 이제 8월 달에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언론에서는 최근에 이야기하면 뭐 40%다, 47%다 뭐 이야기를 하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70%다 뭐 이렇게 지금 숫자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율 관련되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매출이 이제 성장을 내면요 원가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단가의 어떤 그 매출을 향후에 이제 재고가 이제 소진될 때까지는 영향을 받습니다만 회사가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에
신제품이 이제 진펜트라라든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팔리면 기존의 어떤 이제 제품 대비해서 이 고가로 나가기 때문에요. 이러면 이제 또 원가율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 분기당 어떤 이제 일시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그 회사가 이야기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들은 원가율이 떨어지는 구조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균형감이지 못한 어떤 기사들이 이제 연거푸 두 번 나왔던 데 대해서 한번 이게 정확한 어떤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8월 달에 합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이제 뭐 PPA 관련되는 이야기도 나왔고 합병하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원가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단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3개월 정도 합병에 대한 어떤 성장성보다는 안 좋은 쪽을 반영하면서 못 갔다가 이제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이제 안 좋았던 부분보다는 이제 성공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성장의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되고 사실 또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떨어질 때 다시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이야기했던 PPA 이야기라든지 뭐 공매도 이야기라든지 뭐 이게 헬스케어 어떤 재고 논란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오도가 있는 어떤 이제 뭐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뭐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또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거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이게 규정 자체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또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는 방법하고 신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직접 취득하게 되면 좀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할 수 있는데요. 이 신탁 방식의 어떤 취득, 그러니까 이제 위탁 증권사가 있을 경우 셀티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요 자기 주식 취득 관련해서 이렇게 공시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위탁 투자 중개업자가 있죠. NH투자증권. 이번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NH투자증권이 이제 위탁 투자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예정된 수량을 모두 매입해야 되는데 직접 취득일 때는 모두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증권사에 이제 위탁하는 신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만 이제 공시하고 몇 주를 사겠다는 취득 예정 뭐 주식 수는 없고 또 뭐 다 안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 연장도 일단 가능한 상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매입이 부담스러우면 취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올라갈 때는 안 하고 보통은 이제 떨어져서 이제 하는 유연한 전략을 하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이 자사주 매입할 때는 시가 부근에서 이제 호가를 내고 호가 내는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매수 가격이 이제 전일의 종가와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높은 가격 범위에서 하고 이제 장전에 할 때하고 이제 장중에 할 때하고 이 범위 내가 조금 다 있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공격적으로 이제 뭐 사기보다는 매물을 이제 바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취득보다는 신탁 경우일 때는 이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받쳐줘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오늘도 보면 체결 수량이 3,210주밖에 안 됐죠. 예. 그 다음에 어제는 한 4만 5천 주인데 그래서 주가가 뭔가 좀 떨어질 때 오히려 받치는 물량 자체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지는 윗단에서 올려올 때는 여기서는 잘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17만 원대 밑으로 내려가면 자사주 매입으로 올렸는데 이게 딱 지난주부터 뭔가 이게 상황이 또 바뀌면서 자사주 물량들도 작아지면서 장중에 받치는 물량 자체가 줄고 있고 오늘 뭐
국민연금에서는 좀 사기는 샀어요. 소폭 뭐 매수를 좀 했습니다만 이런 이제 수급 자체가 좀 옅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뭐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좀 하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랜만에 이제 연기금도 좀 매수를 해줬는데 주가가 16만 5천 원대를 이제 지지를 못하고 좀 내려가서 20일 이평선까지 내려갔죠.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27일 월요일 기준으로 잔고도 지금 이제 거의 한 130만 주 정도 지금 줄었거든요. 그리고 수량도 오늘도 뭐 크게 뭐 나온 물량이 없고 이 공매도 상황 같은 경우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조정보다는 상방으로 좀 가는 흐름으로 18만 원대, 17만 원대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 16만 5천 원대 지지도 지금 애매모호하게 지금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16만 5천 원대에서 지지가 안 되는 좀 음봉이 나왔는데 좀 사실 좀 아쉬운 어떤 흐름에 지금 주가 흐름이 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목요일 금요일 16만 5천 원대를 다시 들어 올려서 17만 원대가 넘어가는 좀 흐름으로 12월 달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 후반에도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